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, 모친이 서울 목동 소재의 빌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한 건설업자가 2019년에 자신의 회사 명의로 1년짜리 전세 계약을 2억에 맺습니다. 김 후보자 모친과요. 그런데 이 건설업자 이모 씨는 김민석 후보자가 설립한 한 사단법인의 임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1년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1년은커녕 한 달쯤 뒤에 갑자기 김민석 후보자의 부인이 김 후보자 어머니, 그러니까 김 시어머니가 되죠. 시어머니와 2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. 이것도 이상한데 1년 뒤에는 김 후보자 부인의 어머니,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에겐 장모님이죠. 장모가 다시 사돈과 2억 8천만 원의 새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. 연정희님. 네. 1년 5개월 만에 좀 두 번의 전세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, 통상적인 전세 계약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사실은 이제 김민석 후보자를 행보를 보면 사실 저는 뭐 총리이신 줄 알았어요. 근데 아직 후보자입니다. 근데 지금 뭐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도 받고 또 이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역대 총리 후보자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미 다 된 것처럼 지금 행보를 하시는데,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인사청문회가 아직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는 의혹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제일 일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자료를 제출하겠다,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, 글쎄 저는 왜 이런 하나의 빌라를 놓고서 그것도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임대업자가 바뀐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그것도 3명 다 바로 김민석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임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보통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하면 요즘 한 2년 정도 기본으로 하잖아요. 예. 그 보통 살려고 하면 하는데 그렇죠. 왜 했다가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또 아내로 바뀌고 또 그 다음에 또 장모로 바뀌는 거예요. 몇 달도 아니에요. 한 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돈의 유통을, 제가 뭐 이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돈의 유통을 위해서 한 게 아닌가,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실거주를 한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비용도 많이 들고 왔다 갔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 계약은 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이사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어떤 돈 목적으로 인해서 계속 전세 계약자를 바꾸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이게 드러난 만큼 김 후보가 잘 알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을 해야 될 텐데, 글쎄 해명을 하시지 않고 계속 저렇게 뭐 외신 기자 클럽, 그다음에 뭐 업무 보고 또 뭐 유튜브 나가고 이런 것만 하시는데,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좀 궁금하긴 합니다. 예, 김영주 의원님. 네. 다시 한번 이 거래 내역을 보시죠. 2019년 3월에 첫 거래가 있는데 한 달 만에 아내가 다시 새 계약을 하고 1년 만에 다시 장모가 다시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. 이러면은 이 빌라에는 누가 살긴 살았던 거냐,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. 또 이 거래한 당사자들이 모두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이라거나 아니면 지인이라거나 그런 점도 좀 수상합니다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이제 단순히 이게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, 실제적으로 2019년 4월부터 김민석 말하자면 총리 후보의 아내가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민등록을 그쪽으로 옮겨서 살았는지, 또 실제로 2020년 8월 달에는 퇴근을 하시고 장모님이 들어오셨는지 이런 부분부터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. 단순히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돈 문제 이외에도 사실은 말하자면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든지, 예.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실정법 위반의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. 예. 더군다나 이 건설업자가 실제적으로 이 연관된 사단법인에 관련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예,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에 직접 이 모친 빌라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.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.
그 모친 빌라에 대해서도 좀 자금 의혹이 하나 좀 제기되는데요. 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? 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오늘 외신 기자간담회는 아주 의미 있고 또 현재 한국의 민주적 상황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의 관심도 많았고 또 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었고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모친 빌라 자금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종원 평론가님, 빌라를 질문했는데 빌라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. 그 의도적인 동문서답을 이제 한 건데 저게 이재명 정부의 그 기본 정신하고 맞나요? 국민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들하고 만나는 여러 차례 기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다.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는 게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온당한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엉뚱한 얘기, 그것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지금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. 뭐 조금 전에 이제 이현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뭐 거의 지금 국무총리로 지금 행동을 하시고 실제로 일정도 그렇게 좀 소화를 하고 있어요. 왜 저럴까? 뭐 될 게 확실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러 가지 뭐 의혹들 제기하고 야권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해도 내가 이 총리가 되는 데는 뭐 별 지장 없다, 대세는 영향 없다.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그 동문서답도 하고 하는 거라고 보는데 좀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예.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빌라 관련한 의혹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금전거래 전체적으로 뭐 속된 말로 이게 계산이 전혀 안 맞아요. 예, 도저히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계속 의혹 제기가 되는데도 지금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해답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. 뭐 그거 역시 제가 보건대는 뭐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